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부자비즈 트렌드인 뉴스입니다. 트렌드인 뉴스는 뉴스 속에서 창업 트렌드나 또는 창업의 유망한 기회를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월 1,000만 원 버는 가정집 펫시터 관리 사각지대,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야, 제가 무허가로 이 눈썹 문신 하시는 분 중에 정말 떼돈 버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데 이 이제 가정집 펫시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관련되는 규제 법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금도 안 내고 하는 그런 무허가 사업인데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제 기사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에 이주영 기자라는 분이 이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가 애견을 그 펫시트한테 맡긴 거예요. 가정집 펫시트한테 맡겼는데 저녁에 가서 봤더니 얼굴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3만 원을 주고 하루를 맡겼는데 80만 원의 돈이 들어서 이 치료비 분담 청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연락을 딱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작구에 사는 또 다른 이제 이모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후 1년 된 그런 반려견이 있는데 애견 호텔에 보내려고 했더니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그 이제 가정집 펫시트를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정집 펫시트를 소비자에게 중개해주는 앱도 나와서 이런 이제 그 이 펫시트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에 이미 예약이 꽉 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려동물 관계업자는 일부 펫시트는 견주에게 알리지 않고 20-30마리를 혼자 돌보며 월 1,0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 펫시트에게 반려견을 맡겼다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펫시트가 무리하게 반려견을 시켜 피부를 상하게 했는데도 되레 목욕 비용을 따로 청구한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지방 출장에 있을 땐 펫시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강모 씨는 음주를 한 펫시트가 반려견을 방치했다가 족발뼈를 집어삼켰답니다. 동물병원에 가기로 했다. 근데 이제 이런 펫시트로 인한, 가정집 펫시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제 관련 법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3월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동물위탁관리 업종을 신설했지만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애견호텔, 애견유치원처럼 별도의 영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집은 이제 별도의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동물위탁관리업 영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가정집 펫시트는 무등록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탈세도 하고 이런 피해의 보상도 없고, 그리고 뭐 자격증도 따지 않은 펫시트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단 트렌드는 펫코노미라고 하죠.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 펫코노미와 관련되는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온갖 종류의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이 매뉴얼처럼 잘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반려견을 위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뭐 유치원, 애견 유치원, 애견 호텔 이런 거는 이미 있는 사업이죠. 제가 알고 있는 뭐 의사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애견을 유치원에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런 게 보편화되고 있죠. 좀 중상류층에서는. 그런데 가정집 펫시트는 이런 사업들과 달리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은 펫시트와 관련되는 파견 사업이라든지 홈 펫시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이비시트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잘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그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었냐면은 신뢰성 때문이에요. 개개인의 펫시트의 경력 조회도 안 되고 또 굉장히 이제 아이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프랜차이즈화 하게 되면 이런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어느 정도 신뢰성 대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펫시트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프랜차이즈화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세무적으로 좀 투명해져요. 그 다음에 아주 잘하는 분보다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그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걸 요구하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브랜드 사업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 보호에 대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소비자 대응에 대해서 소비자 불만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프랜차이즈에 가맹되어 있는 뭐 홈펫시트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 브랜드의 혜택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본사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혜택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이제 전국적으로 만일에 500개 정도, 옛날에 뭐 아동도서 방문 대여업이 전국적으로 8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졌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화가 되게 되면 그 브랜드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펫시트가 사료를, 좋은 사료를 선정을 해서 판매를 해준다든지, 애견 옷을 판매해준다든지,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서울의 갤러리아,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반려견을 위한 맞춤 한복을 20-30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도 났는데, 이런 이제 반려견과 관련되는 연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홈펫시트를 프랜차이즈화하는 사업에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홈펫시트한테 가맹비도 받을 수가 있고 로얄티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무허가 교육도 안 받은 그런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분이, 교육받은 분이 펫시트를 하게 되면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홈펫시트의 자격증을 인증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정리정돈 전문가라고 하는 업종에서 더민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더민 같은 회사가 생기기 전에 미국의 정리정돈 관련되는 사업을 연구를 해서 이전에 중앙일보에 기고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봤더니 미국의 정리정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협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어떤 매뉴얼도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자 단체나 업체가 프랜차이즈를 가입할 만큼의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협회에서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인 것처럼 많은 역할들을 해줘서 그런 경쟁력을 높여주고 뭐 인정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애견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애견 펫시트와 홈펫시트와 관련되는 자격증을 만드시고 그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들을 협회로 조직을 하세요. 그래서 협회로 조직을 해서 그 협회에서 지속적인 교육도 해주고 무슨 인증마크도 줘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의 안심감을 높여주고 협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그렇게 또 수익을 내고 또 그 관련되는 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소비자들의 어떤 서비스 질도 개선해주는 이런 사업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트렌드 인 뉴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 펫코노미, 이 반려견과 관련되는,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사업은 가장 성장성이 높은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사업 아이디어 고려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뭘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트렌드 인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망한 비즈니스 아이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트렌드 인 뉴스는 홈펫시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주영 기자님이 쓴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주변에 실직하신 분, 또 창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유망한 아이템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 사업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자비즈 유튜브 채널을 같이 공유하셔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